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자, 이것이 바이오다 라는 거를 제가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안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게 제 아는 지인만 여기에 관련됐다는 소식을 들은 게 3분입니다. 동생 한 명에 형 2분인데 동생아 미안해. 내 진짜 이거 듣고 내가 웃기다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말 잘해야 되는데 나 진짜 이것이 한국의 바이오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렸던 HLB. 이것이 한국의 바이오다. 여기서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바이오주를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맨날 얘기하다가 이걸 못 들어갔어. 야, 근데 이게 좀 양심 없게 오르잖아. 이게 얼마야? 10,000원짜리가 한 15만원 갔잖아요. 한 1년 만에 15배 정도가 올랐잖아.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중간에 이쯤에서 이제 들어가자 그러길래 이거 뭐 장난하냐고. 뭔 주식인 줄 알고 이게 뭘 개발했는데 그때 무슨 뭐 영어로 돼요. 무슨 닙이래. 무슨 그게 깻잎이냐 이 자식아. 내가 그 이야기 뭔지 알고 어떻게 들어가 그랬더니 뭐 하면서 결국에는 못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 이 언저리에 들어갔어요. 이건 조정받을 때, 저 꼭대기는 아니고 이 언저리 조정받을 때 들어갔어. 그랬다가 나 걔 못 보는 줄 알았어. 진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아닌데 얼굴 못 뺐는 줄 알았어. 야, 미안하다 동생아. 형이 너를 미처 못 말렸구나. 야, 못 뺐는 줄 알았다. 너를 다시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주식 어딘지 아시죠? 보이죠? 여기에요. 이게 주식이냐.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25,000원 왔다가 갑자기 한 2주도 안 돼서 110,000원이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15만원짜리가 뭐 25,000원 가더니 5,000원이 2달 됐는데 11만원이야. 무슨 4배가 이렇게 쉽게 움직여. 뭐, 휙, 이렇게 움직여. 참고로, 아직도 연락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왜 연락을 못 해보는지 아세요? 제가 3분 중에 2분은 알아요. 2분은 이거를, 그래도 여기까지 꾹 참고 이거를 있다는 게 아는데, 걔는 못 물어보겠어. 아니, 이런 데서 팔았으면 어떡해. 이렇게 전화했다가, 너 요즘, 너 HLB 장난, 11만원, 축하한다! 그러면 전화를 끊어버리면. 이 새끼가 날 놀리려고 전화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래서 차마 못 물어봤는데, 2분은 잘 됐어요. 끝까지 버텨서. 마지막 한 명이 지금 제 마음속에 걸리는 애가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일단,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어떤 약품이 뭐 1상한에, 2상한에, 3상한에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왜 벌어졌냐면, 여기서 이게 왜 벌어졌냐면은 이겁니다. 저 HLB의 이름도 어려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이 2019년 6월이죠. 3상 목표치에 도달을 실패했다. 바이오케가 패닉했어. 3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패했어.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을 먹은 사람들의 전체 생존기간이 5.8개월에 그치면서 하루아침에 실패하고 여기 지금 나오죠.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내부적 판단이야. 여기서 이렇게 이래갖고 뭐 여기 15만원 14만원 했던 게 2만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야 큰일났다. HLB 투자하는 분들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면서 신문기사에는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뭐 K바이오 성장통을 삼겠다. 역시 미국 임상의 3상의 벽은 높았다. 신약 개발 성공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보여주고 봐라 말이야. 1상은 한 63% 통과하지만 2상은 30% 통과하고 3상은 58%에 마지막 허가는 85%여서 이걸 다 통과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지 않니? 너희들이 거기에 그렇게 프라이스를 많이 주면은 상당히 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얘들아 이런 말을 하면서 저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힘이라 그러면 뭐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사람들이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5,000억까지 올라가요. 아이고 좋구나 하면서 얘네 갔다면 여기가 꿀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매도를 미친듯이 때려요. 이 집이 맛집이라면서요. 여기 좋은 소식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전 세계의 불나방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게 지금 쫙 밀렸잖아요. 공매도 비중이 15%까지 올라.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 8월에 이런 뉴스가 뜹니다. HLB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았는데 잘 보니까 그거 말고 OS 데이터 생존 그건 실패한 것 같은데 무슨 반응률 뭐 통제율 뭐 요런 걸 잘 보니까 그래도 껍질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임상학적으로 뭔가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실패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뉴스가 떠요. 이때만 해도 8월이거든요. 니들 그 정도면 실패지. 가장 메인 데이터가 실패했는데 메인 빵이 실패했는데 옆에 격가지에 붙은 가루가 뭐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러고 넘어간 줄 알았어요. 뭐 부스러기나 줍자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는데 9월 30일 10월 초 9월 말에 갑자기 임삼 3상 석세스. 이게 실패 가루나 주워야겠다. 석세스 이렇게 나온 거야. FDA와 신약허가 신청을 위해 사전 미팅을 해서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3상의 최종 목적은 신약 허가인데 경향성에 부합한다. 부합한다. 잠깐만.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이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되게 중요한 지표에서는 좀 실패를 한 것 같아. 근데 딴 게 좋기 때문에 다른 거 요건으로 이제 신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언론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 사람들은 야 그거 실패 아니냐. 아무리 봐도 그래 가장 메인스러운 게 실패했는데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보세라닙이 임상이 됐는데 그게 신약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상 실패냐. 생존기간이 이렇게 안 좋았지만은 또 뭐 무슨 뭐 무진행 생존기 이런 건 좋았기 때문에 어떤 건 안 좋고 어떤 거는 괜찮아서 자 이 정도면 성공이다 실패다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신약이 성공이고 실패를 떠나서 공매도 간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죽어가던 시체에 뭐 부스러기를 짚는 으아 하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거의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냐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어요. 코스닥 시총 2위. 공매도 손실이 지금 4천억이다라고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왜 저렇게 올리는 거야 이거? 물론 뭐 이유는 세 가지가 있겠죠. 일단 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올리는 거. 성공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두 번째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공매도 친 놈들. 아이고 잘 걸렸어요. 야 여기가 이제 반대로 된 거죠. 여기가 맛집입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니들은 결국 뱉지 않겠니? 언젠간 뱉어야지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이거 맛집 맞는가 하고 또 올리는 거야. 쫙쫙 올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사야지. 위로 사야지. 저거 더 올라가면 어떡해. 위로 사는 거야 위로. 이게 손절이죠 손절. 쇼커버죠. 일명 쇼커버가 나와. 쇼 때렸다가 위로 가니까 쇼커버가 나오면서 와 이게 코스닥 시총 2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래도 세계 10위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게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이 HLB. 들어보셨습니까? 뭐 했냐면은 약물 하나 그 무슨 세라닌 만든 리보세라닌 만들어 시총 2위가 되면서 지금 이런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여기에서 만약에 공매도를 아직도 들고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겠죠. 무슨 고민을 해? 지금 안 그래도 지난 요거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공매도 쇼커버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게 여기서 공매도라고 위를 쇼커버를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쳐서 많이 물렸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코스닥 시총 2위입니다. 이걸 위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느냐? 애매하죠. 이거 이빨 꽉 깨물고 버텨야 됩니까? 이거 물타기도 안 돼요. 지금 이 종목 대차가 안 돼. 빌려주지도 않아. 종목이 저러니까. 빌려주는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차도 안 돼. 물타기도 안 되고 이빨 꽉 깨물고 버티던지 아니면 내려오길 기대. 이성적으로는 누가 생각해도 코스닥 시총 2위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 너무했잖아.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좀 내려올 거라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이성이 문제가 아니잖아. 위로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만에 하나 위로 가면은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차 해지 움직임이 있어요. 대차를 빌려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신규를 빌려서 거기서 물타기를 해서 신규 대차 매도가 사실상 막혀있고 굉장히 어렵고 쇼커버링을 하자니 위로 사자니 주가 삼성이 지금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사냐 걱정을 하는데 만약에 공매도 잔고가 쇼스키즈 정말로 여기서 위로 한번 더 분출을 해서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면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못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저 공매도 주식을 제때 환매수하지 못하면은 디폴트가 공매도 디폴트 얘기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거 진짜 뒤는 상상의 나래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저게 위로 갔는데 만약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거 못 사잖아요. 못 사는데 공매도 회수에 들어온단 말이야. 해지가 들어와. 그럼 갚아줘야 돼. 그러면 디폴트야. 디폴트 날 수 있어요. 만약 해지가 들어왔는데 못 사면 상한가에 계속 한 뭐 3일, 4일, 5일 걸려 있으면 어떡할 거야?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긴 한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죠. 물론 여기 공매도 할 정도면은 절대 작은 분들이 아니죠. 여기 나오죠. 신문기사로도 큰 손들 예상 밖 충격을 받았다. 외국계 많이 나오죠. 모건 스탠리 뭐 CT 어쩌고 쭉 나오는데 이러한 유명한 데에서 상당수가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이건 일단은 저 HLB라는 회사 개인의 문제고 일단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을 보면은 바이오 신약이라는 거는 개발하는 게 얼마나 걸리냐면은 10에서 15년이라 그러는데 시작한 다음에 이것도 실제로는 더 걸려요. 탐색 과정까지 치면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신약 하나 만드는데 13년에서 18년이 걸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K바이오라는 거는 우리 한국바이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렇게 무슨 신약 개발해서 1상 통과하고 2상 통과하고 무슨 러시안 룰렛 돌리듯이 자 1상 갑니다. 갔고요. 2상 갔고요. 드디어 갔습니다. 3상 죄송합니다. I'm sorry. 여기는 몰랐네요. 마지막 단계 못 넘었네. 이런 경우가 2000 초반에까지는 잘 없었어요. 그런
이런 어떤 K바이오라는 명칭을 묻고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저렇게 뭔가 허들을 넘어가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바이오가 한 10에서 15년 정도 등장한 지가, 물론 이 기업이 컸죠. 그전까지는 그냥 제네릭 약 팔고 있던 우리나라 제약을 갑자기 좀 바꿨죠. 바이오 시밀러라는 걸 들고 이러면 셀트리온이 뭔가 바람을 많이 불어일으키면서 K바이오 쪽에 아까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 언제? 10에서 15년. 자,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일반 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이 조금 다른데 이건 진짜 딱딱하니까 잠깐만 보세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의약품은 약간 달라요. 일반적인 합성 의약품이 아니라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리지널이 있는데 오리지널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이오가 어떤 그런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사하더라도 조금씩 다른다 그러죠. 그게 바이오 시밀러라 그러죠. 근데 바이오 약품 가격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일반적인 제네릭에 비해서. 요런 거는 그냥 뭐 기본적인 거니까. 개발 기간이 길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제품 가격이 비싸요. 바이오 시밀러가. 이쪽이 물론 역시 복제약입니다. 복제약. 비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성공을 하면은 돈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앞으로 이 시장이 이쪽에 희망사항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2018년 여기인데 19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세계 제약 시장의 상당 부분을 바이오 시밀러가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이 희망 어린 날개를 갖고 가거든요. 물론 잠깐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시밀러도 어쨌거나 복제약이기 때문에 특허 분쟁 충분히 있고요. 특허 관련해서 여기 나오지만 에버그리닝이라고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은 계속 늘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특허 분쟁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이것도 보여드릴까? 바이오 경쟁력 순위가 그럼 많이 올라갔냐?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별로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가는 양상은 좀 있긴 한데, 자, 그러면은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형, 바이오 주식 하나만 찍어주세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바이오 말고 요즘에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이런 소리 하면 에이 형 그거 이거 뭐 하겠다고, 우리 화끈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이오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 아니 잠깐만, 미래가 AI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 그거 말고 이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바이오 주식 하나 찍어줄게.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의 이 제약사를 드림입니다. 자, 이게 1위에서 10위거든요. 자,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대웅제약,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갑자기 듣다가 애가 승질을 내요. 뭘 보여주는 거냐고 지금. 바이오 주식을, 이거 우리나라 제약사 1위에서 5위인데 코스피 지금 매출액 뭘 보여주냐고. 지금 내가 바카스 살려고 지금 형한테 그거 물어본지 아냐고. 아니 가스 할명수인데, 닥치고. 제대로 된 바이오, 이게 제대로 된 바이오지. 이건 뭐 덜 제대로 됐나? 이거는 전통적인 제약사거든요. 요즘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인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즘 바이오는. 저런 주식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 보여드릴까? 그냥 이래요. 녹십자 22만원에서 11만원 이렇게 가는 거고, 유한양행 그냥 이렇게 굉장히 무난한 그래프를 보이죠. 광동제약 이런 데는 심지어 이렇게 거의 자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저런 거 보여주면 승질이네. 그럼 뭘 보여줘? 그럼 종목을 막 갖고 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코스피는 안 좋아하니까 코스닥 제약 시가총액 순이에요. 옆에는 매출액입니다. 1위가 시가총액 2018년도 말 기준이죠. 10조, 5조, 4조, 3조 쭉 내려가는데, 우리의 주인공 HLB는 2018년도 말에 3조였네. 매출액이 이게 신라젠이 시가총액 5조인데 2018년에 매출액이 77억이에요. 바이로메드 이름 바꿨죠. 이거 4조인데 31억. 이게 물론 숫자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보고 그냥 쳐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여서 숫자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알아서 좀 봐주시고. HLB 200억, 270억. 코롱 티슈진 작년에 40억. 이걸 보고 형 어디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이러는데, 이게 다 못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이름이 영어로 멋지긴 한데, 이게 뭘 알기가 힘들잖아.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시가총액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래서 그래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현재는 여기야. 매출은 요만큼이고 시가총액도 원래 이마야 되는데, 나는 2상이나 3상이나 뭔가를 통과하면은 나의 매출은 이만해질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시가총액은 여기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나의 매출 현재는 여기지만 나의 가격은 이거다. 근데 이거 다 가면 너무 양심 없으니까 이만큼만 가자. 그래서 A와 B를 합치면은 매출은 요만한데 시가총액이 이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상이고 3상이고 중앙에 뭐가 있겠지만은 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오르면은 만약에 진짜 통과하면은 먹을 거 한 이 정도 있겠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지만 나의 미래 가치는 이거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업들 사실은 바이오 말고도 많아. AI 기업도 그렇고,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게 너무 당연한데, 30배, 50배, 60배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특히 바이오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4차 산업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저래요. 그러니까 바이오만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바이오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게 이게 정말 가장 큰 곳이 바이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무슨 세라딥, 무슨 영어로 되게 긴 무슨 약, 그다음에 뭐 기전 같은 거 쫙 나와 있죠. 자료 읽어보면은 쫙 나와 있는데, 자 과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바이오 지식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 정말 그 물건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회사 기밀 정보인데 알려주겠어요. 이거 의사 선생님도 모를걸?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슨 딥, 무슨 기전으로 무슨 거래서 무슨 효과가 있었음이라고밖에 안 말해주는데, 자, 그걸 안 말해주는 상황에서 누가 성공할지를 골라야 되는데, 누군가는 성공을 하겠지. 누군가는 성공을 하겠는데, 뭐 이분들이 성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 성공을 하는 거를 가정을 한 가격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성공을 하면 이 정도 되겠다. 만약에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성공을 하면 이 정도 갈 테니까 지금 가격이 전부 다 이 정도 있단 말이야. 한 10종목 정도가. 이 정도가 있는데, 그 10종목 중에 정말로 누가 성공을 해서 이만큼 더 갈 건지, 아니면 실패를 해서 다시 일로 돌아올 건지를 판단이 너무 어려워. 판단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판단이 불가능해. 이거는 정말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 형들도 내부에 있는 어느 분이 자세하게 앉혀놓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이게 약간 뽑기예요, 뽑기.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이 산업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하고 내부 정보기도 하고 자기네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 위로 빵 터지던지 아래로 빵 터지던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경제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지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라고 우리는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가격 실패. 가격 실패라는 게 위도 실패고 아래도 실패. 적정 가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라는 거를 판단을 못해. 누가 판단하겠어? 이건 진짜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거를. 정말 내부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급 정보, 내부 정보를 뭐 알지 않는 한 이거 안 돼. 가격 실패가 정보와 비대칭성이 있으면은 위던 아래던 정말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고평가될 수도 있는데 판단이 힘들고, 이건 대표적인 뭐 핸드폰 원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정보가 비대칭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모럴 해저드가 나와. 이건 사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정보가 비대칭성이 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모럴 해저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게다가 뭐 이거는 뭐 어쨌건 뭐 다들 훌륭한 분이니까 양심적으로 다들 행동하시면은 뭐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아까 전에 약물 개발하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10에서 길면 18년. 뭐 보통은 15년에서 18년 걸리잖아요. 약물 하나 개발하는데. 아까 그런 식의 우리나라 1상, 2상, 3상 통하는 K바이오라는 게 등장한 지가 얼마 됐다고요? 10년에서 15년. 15년도 길게 본 거예요. 한 10년 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뛰어든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약 하나 3상 통과하면 다행이란 거예요. 10에서 15년 된 업체들이 드디어 수학의 결실을 하나 보면 다행이라는 말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직은 한 기업이 목숨을 거는 약이 하나 또는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물론 파이프라인들이 쫙 있겠지만은 그 파이프라인들은 아직 성숙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제 정말 성숙해서 마지막 3상을 눈앞에 둔 파이프라인, 정말 이게 되면 된다라는 게 잘해야 한 개, 두 개나 시간이 안 지나. 초기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약 하나에 회사 전체가 왔다 갔다. 이 약이, 이 파이프라인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요 한두 개 약에 모든 게 걸려있잖아.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볼 수 있는 여유가 되질 않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체들의 정말 환상적인 그래프들. 여기 신라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신라젠이 우리나라 되게 나름 시가총액 큰 기업입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소문? 어떤 뉴스 하나에, 약 하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몇위 기업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매출 없는 제약사가 KT 시가총액을 뭐 넘어간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른다는 거고, 흔히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들은 형 나 너무 운용을 잘해. 내가 사고 팔고 보니까 돈 정말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와서 형네 팀에 와서 돈 많이 벌어줄게. 저를 뽑아주세요 하고 온단 말이에요. 연봉 1억만 줘. 1억만. 야, 내가 가면은 보통 제가 1년에 제 트레이딩 사고 팔아서 한 10억쯤 벌어요. 걱정하지 마. 연봉 1억만 주면은 내가 형한테서 1년 일해줄게. 이런 식으로 와요. 실제 옵니다. 그럼 우리가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이거 갖고 오라 그래요. 오케이, 너가 진짜로 1년에 10억을 버는 트레이더라면은 연봉 1억 줄게. 콜 갖고 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오라고. 자, 1년에 10억 본다며! 설마 작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플러스 10 하고 요거만 보여주면 10억 본 게 아니잖아요. 갖고 오라고. 그 트랙 레코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트랙 레코드 다 갖고 다녀요. 이직해야 되니까. 대부분 뭐 다 알고도 있고 트랙 레코드를 갖고 다니는데, 아직 우리나라 바이오는 이게 약하죠.
지속성이 없고 트랙 레코드가 약해.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 약 개발하는데 10에서 뭐 18년 걸린다는데 이제 10년 15년 됐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하나 둘씩 쌓여서 저 기업이라면은 뭐 성공한 게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되고 실패한 게 2개 정도 되니까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뭐 트랙 레코드가 있구만. 최소한 사기는 아니고 최소한 실력은 있는 것 같아.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3개 성공하고 2개 실패했으면은 한 60% 정도의 성공이 가능해. 그럼 얘네 파이프라인을 본 다음에 이게 60% 정도 성공을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멀티플을 이만큼 줘서 얘네 예상 가격은 여기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얘네 성공이라든지 얘네 실력, 얘네가 지금까지 해온 걸 봤을 때 뒤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값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없으니까 뒤에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값이 물음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트랙 레코드가 조금씩 쌓여갈 테니까 우리나라 K바이오도 조금씩 쌓여갈 테니까 10년 15년 걸리는 게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나 5년 10년 정도 있으면은 기업들마다 트랙 레코드가 쌓여가면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프라이싱이 멀티플이 되면은 바이오 시장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저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아직은 이제 막 우리나라 바이오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런 걸 떠나서 뭐라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한두 계약으로 이 전체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그거를 고려하시고 파이프라인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했던 우리 인기 없었던 전통 제약사 형들도 전부 다 바이오 한다는 게 대부분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시밀러 같은 의견인 거죠. 옛날 전통적으로 제네릭 팔던 형들도 알고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고 이쪽으로 전부 다 뛰어들어서 체질 개선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빠르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조금 더 프라이싱이나 어떤 멀티플을 주기가 쉽지 않을까. 지금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걸 딱 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쌓인 게 많다고 쳐도 여기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은 되게 훌륭한 기업들이죠. 2위, 3위 지금 매출액은 얼마 안 되지만 HLB, 코오롱, 티슈진, 뭐 휴젤, 제넥신, 코미팜 이 많은 훌륭한 기업들 중에서 정말 누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누가 가능성이 있고 어떤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갈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누가 찍어달라 전 찍어줄 수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 뭐 이거다 찍어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네들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고 정보의 비대칭이 해결되는 순간이 아마 곧 오면은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사실상 찍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이런 거 들어가서 다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깊숙이 읽어봤는데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다 좋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나 그게 어떤 부작용인지 내가 그거만 보면서 상당히 알기 힘들어요. 전문 트레이더 바이오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안 다루면 안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뭘 찍어줬다고 이거 찍어줬다고 아닙니다. 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 무슨 소린가 했네. 여기다 찍어줬다고 아니에요. 잠깐만 야 오해한다. 이렇게 여러 군데 잠깐만 무슨 소리 하나 했다. 요거 2개 찍었다고. 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 위험한 소리 하고 있어. 지나가다 이렇게 근거예요. 근거 이거 아닙니다. 어디 읽었었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닙니다. 하여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뭔가 뛰어난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원금을 찾고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세요. 뭐야 아니야. 나 찍은 거 아니다. 얘들아 안녕. 좋은 시간 되세요.